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명과 공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승원입니다. 자, 여기에 소음진동 기초개념 해가지고 공명, 공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소리가 떨리는 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진은 이게 그러니까 진동이 떨리는 거예요. 흔들림에 의한 것. 그 같은 의미로 이제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할 때는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이제 뭐냐면 공명과 공진의 그 개념과 이것의 뭐냐면 영향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뭐냐면 여기에 있는 공진에 의해 가지고 떨리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타코마 다리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붕괴돼 가지고 넘어졌는데 워싱턴에 이게 존재하는 다리였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형태로 흔들리다가 결국은 이 다리가 이제 무너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이 현수교가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공진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가시다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가실 때 큰 다리를 건넙니다.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한번 차를 몰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인천공항을 이제 주로 그러니까 논문에 이제 제가 썼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 뭐냐면 자주 들락거리는데 그 다리 위를 지나갈 때마다 뭐냐면 제가 아주 그냥 어찔어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은 진짜 심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같으면 사실은 뭐 차가 못 다닐 정도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제가 밉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짝 밀었을 때 여러분들은 힘을 줄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또 뗐다가 또 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힘을 줄 거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동이 그러니까 저한테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진동이 커지죠. 그래가지고 세게 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뒤로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공진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러시아의 그 여섯 놈인가 미친놈이 저 울산바위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울산바위 밑에 그 흔들바위 아시죠? 예. 그 우리 흔들바위 뭐냐면 어렸을 때도 이렇게가 올라가 가지고 여행 가서 말이에요. 뭐 성년대에서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걸 밀어보는데 어른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밀어봤자 안 넘어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밀죠. 그런데 이 러시아 애들 6명이 그 울산바위 그 밑에 흔들바위를 갖다가 요렇게 으쌰 해가지고 확 밀어가지고 그거 떨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 러시아 뭐냐면 6놈이 그냥 힘을 합해가지고 청년들이 그 그냥 흔들바위를 밑으로 떨어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설악산 관리사무소에서 그 포크레인 막 엄청나게 큰 것들 가지고 그거 지금 뭐냐면 복구해놓고 지금 그 위에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예. 그거 뭐냐면 러시아 애들도 뭘 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사람 인력으로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러시아 애들은 뭐냐면 공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6명이 힘을 줘도 결국은 뭐냐면 넘길 수 있다는 걸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뭐가 됩니까? 공진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몇 번 으쌰 가지고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죠. 근데 얘네들은 끝까지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우스개 이야기인데 공진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진동체의 고유 진동수가 이제 같을 때 진동수가 같은 거예요. 떨림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가 같다는 거예요. 한쪽을 울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유명한 소프라노는 뭐냐면 자기가 소리를 질러가 유리컵을 깨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동계에서는 공명을 공진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공명이 보통 뭐냐 음에서는 공명이라고 그러는데 진동계에서는 이걸 공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동계가 그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 이 주기적으로 이제 받을 경우는 진폭이 크게 이제 증가됩니다. 이렇게
막 흔들린다는 거죠. 공명이 발생되면 세기가 약한 파동이 크게 이제 증폭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크게 들리거나 아니면 크게 흔들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명이나 공진이 발생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죠.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요런 거 제가 뭐 어디 안 해놨네요. 뭐가 되냐면 요 항아리 같은 걸 갖다가 이게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닥트 같은 데다가 이 허분 기구로 뭐냐면 항아리를 이렇게 갖다 붙여놔요. 항아리가 여기 목이 좁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닥트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항아리를 딱 붙여놓으면 여기 지나가는 닥트입니다. 요런 항아리를 붙여놨어요. 항아리를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 안쪽으로 음이 들어오죠. 그래 놓고는 그게 뭐냐면 미꾸라지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 음이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오목하니까 우리 그러니까 왜 물고기 잡을 때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에다가 항아리 넣고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음이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막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항아리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가 반사, 남반사, 남반사 이렇게 하지만 이걸 결국은 뭐냐면 못 빠져나가고 거기서 뭐냐면 음이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대신에 뭐냐면 이 항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왔냐 약간 흔들리는 그런 에너지로 뭐냐면 받아버리죠. 얘는 막 이렇게 치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그 항아리. 그러니까 손오공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은 그 항아리에다 왜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뭐냐면 온갖 뭐 예봉 갖고 난리를 쳐도 뭐냐면 요 항아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지는 못하죠. 그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요게 이제 안개할 때는 흔들리니 동공. 눈요. 흔들리니까 진동수가 같을 때 뭐냐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동수가 같을 때 공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를 때 이게 아닙니다.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면 어떻게 돼요? 겹쳐지면 이건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음이. 그러면 이렇게 뭐냐면 지금 제가 얘는 골과 골입니다. 아니면 머리와 머리예요. 이게 딱 바로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증폭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끼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골이 마루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끼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음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증폭, 이렇게 되면 상쇄. 아시겠죠? 그거 이제 뭐냐면 나중에 그 관리 부분에 소음 관리 부분에 또 이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요걸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나 해볼 테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말굽새가 이제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저 첫 번째 말굽새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그 울림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 자료 출처 구글을 했죠. 다른 데서 따온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직접 제가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저거는 저 겁니다. 작품이.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망치를 딱 때렸어요. 때리니까 저 음파가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뭐냐면 저게 끄들끄들 됩니다. 또 한번 리와인드 끄들끄들. 이해가시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망치로 딱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충격음이 발생이 되고 이게 뭐냐면 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끄들끄들 움직이죠? 다시 움직입니다. 저게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공명과 공진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흔들린다는 거지, 계속.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이 약간 좀 강한 바람이지만 밀었다 땡겼다 왜 바람이 똑같이 이렇게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뭐냐면 밀었다 땡겼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강약 하다가 뭐냐면 그것이 약타가 강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철근 콘크리트로 뭐냐면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다리 같은 것도 뭐냐면 일시에 뭐냐면 전부 다 무너지는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예상 문제를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기사 산업기사에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요. 2개의 진동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의 물체를 올리면 다른 한쪽도 울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죠. 지금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이건 뭐 답이 공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임피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용어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여기서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저항. 그러니까 음의 저항이 돼요. 음의 저항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항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하느냐? 밀도에다가 음속을 곱하는 값이 임피던스예요. 음량 임피던스입니다. 아시겠죠? 밀도 곱하기 음속입니다. 기억 잘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굴절은, 이거는 보통 뭐냐면 소리나 빛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물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물 밑을 잘 못 보죠. 그 뭐가 되면 물을 볼 때 뭐가 되면 빛이 이렇게 돼가지고 굴절이 있다는 거예요. 꺾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회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회절은. 그래서 내가 여기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가 뭐냐면 담장을 넘어가서 저쪽 집에 들리죠. 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뭐 그런 게 조금 그랬습니다만 술 먹고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직선 그 담이 높으니까 사실은 음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음이 직진성을 갖는다 그러면. 그런데 뭐가 되면 벽면에서 반사해가지고 이것이 음이 회절이 일어납니다. 그래 공중으로 붕 이렇게 음이 회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부터 뭐냐면 반사음이 그 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음의 회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담장 너머의 소리도 어떻게 됩니까? 들린다. 그게 뭐냐면 음의 회절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섭입니다.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이제 합성이 될 때 뭐냐면 요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간섭을 얘기합니다. 보강. 진폭이 증가되는 간섭. 이거는 뭐가 돼요? 보강 간섭입니다. 이렇게 마루와 마루가 헤딩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보강이 됩니다. 훨씬 더 정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마루와 골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가 됩니다. 음이. 그래서 상쇄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소음 제어에 우리가 이제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거 이제 잘못 맞히면 어떻게 되겠죠? 골과 골이 어떻게 됩니까? 딱 마루와 마루가 딱 이렇게 겹쳐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그것을 역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폭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야지만 허범 효과를, 차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한 페이지 요 부분은 공부하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시간 텀텀이 여기 이제 굴절이나 회절이나 뭐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시리즈로 그러니까 이렇게 쪽지 학습으로 다 올릴 거예요. 그럼 많은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왜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강의를 진행 안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 다음 강의를 진행시키시려면 많이 뭐냐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뭐냐 구독자 수도 뭐냐면 늘려주시고 그건 왜 소문을 내주셔야죠. 그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걸 내가 해결해 드리겠다.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바라는 바는 적어도 뭐냐면 좋아요 20번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다음 단원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가지고 더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 하겠고, 그 다음에 실기까지 뭐냐면 특강을 바로 이론 끝나면 바로 실기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쭉 그러니까 부탁도 좀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예,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왜? 제 강의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그게 뭐 질 낮은 강의 아주 뭐냐면 수준이 낮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냐면 학원 내지는 인강 내지는 학교에서 뭐냐면 진짜 보지 못했던 그런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다 아니까 이 바닥을 어떤 수준으로 강의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를 제가 고생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수 쳐주는 게 대신에 뭐냐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뭐냐면 기운차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뭐냐 기운차게 재무장에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